일본의 노동 생산성은 선진국 중 최하위이며 세계 경쟁력 순위는 31로 1997년 이후 차지치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임금은 온실이 35개 회원국 중 18일, 상대적 빈곤율은 38개국 중 27위였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공지출의 국내 총생산 비율은 OECD 43개국 중 40위이고 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50개 국 중 41위, 장애인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7개국 중 32위, 실업에 대한 공공지출의 GDP 비율은 34개국 중 31위였습니다. 시민 반응. 일본이 바짝 성공한 이유. 한국 전쟁 때문. 글씨가 잘 보이네요. 맞습니다. 기술은 전부 서양 것들 들이고 한국 전쟁으로 번쩍 떼돈 벌어 빠르게 달린 것뿐. 일본은 화산지대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벌받을 국가의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달력 일치는 일본이 한때 세계 2의 부유한 나라였다는 사실도 부정하면서 일본은 원래부터 가난한 나라였는데 반짝 경제 호황을 겪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약의 일치는 독일은 일본보다 GDP가 적은데도 수치 절대량이 일본의 2배 이상이라면서 독일은 지난 40년간 세계 시장에서 수 7절멸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전, 반면 일본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민 반응. 우리나라 언론에서 맨날 일본 찬양해서 난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에 10년 뒤처진 줄 알았는데 이번 일본 경제 보복으로 일본의 현실을 알게 됐다. 일본 여행 가지 맙시다. 아예 못 가는 건 아니라도 줄입시다. 줄이다 보면 아예 안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일본은 우리 물건 안 사줍니다. 삼성 TV가 시장 점유율 0.1%라는 게 말이 됩니까? 즉 일본은 옛날에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가난해졌다가 아니라 원래 가난했는데 80년대 풍요를 겪은 뒤 다시 가난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가약 H는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도 예리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시민 반응. 아베는 바로 전쟁을 통해 제2의 경제부흥국을 만들어 하고 싶습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국으로 개헌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일로 일본 국민이 정치에 관심 없으며 따라서 국민 수준도 낮다는 것을 알았다. 일본 기업의 최대 장점이 발빠른 흉내와 저렴한 제품 생산이라고 하면서 일본인에게는 혁신적인 제품을 발명하는 능력은 없지만 기존 제품을 개선하는 능력은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발목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시민 반응. 역시 정치가 썩으면 나라가 쪽박 찼지. 일본은 게다 신고 칼 차고 다니는 무사들을 보게 되나. 역주향이 너무 빨라. 흣흣.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기사를 일본 국민들이 안 보고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표절 상법으로 재미를 보다 법을 길을 거치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는데 일본인들이 스스로를 기술력을 과신해 일본은 기술 대국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다약 H는 이런 기본 인식의 차이가 현상을 유지하려는 상향으로 굳어졌고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이 쇠퇴 산업에 집착하게 됐다고 진단한 것입니다. 시민 반응.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할 듯하네요. 20년 후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듯 싶네요. 이번 일로 계기로 딛고 일어나서 쪽국을 밟아버리고 다시는 무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 산업 및 경제도 일본을 추월할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눈치 보면 뒤통수를 칠 게 분명하기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실제로 일본이 최초로 개발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거 미국이 개발한 반도체를 일본이 뒤따라가 약 의말대로 발빠르게 흉내내고 저렴한 제품 생산으로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일본 전자업계의 전문가 와카바야시 교수는 그 한계를 단적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시민 반응 자멸하는 기세이니 우리나라 발목 잡고 늘어지려고 수출 규제하고 앞길 가로막으려 하는 거지. 불쌍한 것들. 수출 규제하면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 생각했냐.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지. 오만한 것들. 원래 원숭이였는데 백제인들의 실수로 잠깐 인간인 척 했지만 여전히 원숭이일 수밖에 없다. 그는 소니 아시타, C 등 일본 전자 주요 8개 의사와 여기서 분리된 사업체 이익을 모두 합한 총액이 30년 전인 1998년과 지난해인 2018년 사이에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기업이 의 성공한 데는 일정한 조건이 존재했습니다. 시민 반응 진짜 10년에서 15년 전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뭐든지 20, 30년은 더 앞서 나갔다고 떠들어댔는데 지금은 딱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 불매 운동 앤드 국산화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다시 느꼈어요. 진짜 한다면 하는 민족. 시장 규모가 1억대를 넘지 않고 제품 비치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면 존을 설정할 경우 이른바 이 같은 재팬 스트라이크 존 내에서는 일본 기업이 강점을 보인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제품 사이클이 짧아 질 경우 일본 기업은 부진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분석이 없습니다. 시민 반응 부자였다가 가난한 나라로 돌아가게 되면 극우가 번성하게 되지요. 뭐 이건 역사의 철칙인 듯. 일본은 어쩌다 그 꼴 났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액의 투자금을 투자하는 신속한 의사결정이 안 되고 안정적인 경영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휴대전화, 컴퓨터 등이 모두 1억대 이상의 규모를 넘어서자 일본 기업들의 존재감이 급속하게 약화됐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90년대 전반까지 메모리 반도체 최전성기를 구가했던 히타치에서 반도체 분야를 담당한 한의사의 말을 실었습니다. 시민 반응 일본의 미래가 점점 어둡네요. 그러다 베네수엘라처럼 가는 거 아닌지. 경영에 의해서 위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안정적인 것을 목표로 해라. 매출 확대만을 염두에 두지 마라. 일본전 적계는 2000년대 들어 사업 재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시민 반응 뭐랄까. 설명하기 힘들지만 일본은 남의 것은 베껴 잘 발전시키는 반면 자기 것이 되면 보수적이 되어 장인 정신 같은 핑계로 안주하는 느낌이 있음. 2009년 파나소닉이 일본의 다른 기업으로 편입했고 2011년에 미지의 컴퓨터 사업이 중국에 매각됐습니다. 2012년 히타치 넥 반도체에서 부분 합쳐 세운 엘피다 가파산했고 2016년 샤프가타 이안에게 매각됐습니다. 시민 반응 조작 언론으로 지금 일본 국민들은 우리가 엄청 난처하고 힘든 줄 안답니다.